안녕하세요.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. 자, 오늘도 대놓고 광고하는 영상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차량은 기아의 봉고3 1톤 트럭입니다. 이 차는 2010년식이고 주행거리는 82,000km 탔어요.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원래는 카고 형식에 있는 차인데 이 호루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. 그래서 호루는 필요하신 분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, 만약에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라인더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호루를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.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컷 정도 도색을 했는데, 요 A 필러에 기스가 좀 나가지고 A 필러만 도색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적재함 날개를 다 교환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철판 있죠? 안쪽에 있는 철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, 바깥에 있는 3개의 날개는 전부 다 교환을 했습니다. 이게 원래 사실은 1톤 차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승용차랑은 다르게 이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키로수라고 해도 1톤 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해요. 관리가 잘 안 된 차들이 굉장히 많죠. 날개 쪽에 기스라든지 찌그러짐이나 손상이 굉장히 많아서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이 차를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이게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. 얘를 교환할 정도로 찌그러지거나 지저분하지는 않았는데, 이 전 차주가 이 차를 폐식용유를 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폐식용유가 좀 묻어 있어서 그거를 좀 닦기가 애매했었어요. 잘 닦으면 닦일 수는 있겠는데, 그래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깨끗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3개의 날개를 전부 다 교환을 해서, 날개는 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안쪽 같은 경우 철판도 원래 안쪽도 좀 지저분했었어요.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쪽 적재함은 중고로 꼈습니다. 안에도 폐식용유 검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닦아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깨끗한 적재함으로 안쪽 적재함도 교환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차는 다행스럽게도 타이어의 6짝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이게 특히나 이 트럭들을 사실 때 뒤쪽에 그 짐을 많이 실으니까 뒤쪽 타이어가 좀 많이 닳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90% 이상 돼 있어요. 구디어 타이어로 돼 있고, 좌우의 타이어 트레드는 90% 이상입니다. 이제 앞쪽 타이어는 전혀 교환하실 필요가 없어요. 1톤 트럭을 보실 때 여러분 요 안쪽을, 휠하우스 안쪽을 이렇게 보면 부식이 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이게 2010년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아연 도금이라든지 부식에 강한 도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. 봉고3나 포터2나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부식이 굉장히 심한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안쪽에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. 굉장히 양호해요. 이 차를 가지고 올 때 좀 의아스러웠던 게 많았었어요. 이 차의 차주가 관리를 정말 했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고 왔을 때 차 상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뒤쪽 타이어도요, 교환하실 필요가 없어요.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80% 이상 트레드가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 뒤쪽에 타이어 4개에도 교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면 이 차가 그 폐식용유를 실었던 차,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뒤에 판스프링도 보강을 했어요. 원래 1톤 차 같은 경우는 판스프링이 5장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한 장을 더 덧댔죠. 그래서 6장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위쪽에 공간이 차가 조금 더 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가 호로가 씌워져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게 호로가 좀 쓸만해요. 여러분 좀 지저분했으면 제가 아마 얘를 잘라버렸을 텐데, 호로가 굉장히 좀 깨끗했어요. 그러니까 뭐 아주 깨끗하다 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상이 많이 없고 사용하기에 충분했었어요. 이거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호루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.
근데 대부분은 이런 그냥 이 호루나 탑이 없는 카고 형식의 차를 사셔서 호루를 다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이 호로도 장착을 하려면 돈을 그래도 몇십만 원 줘야 돼요. 근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호로가 씌워져 있는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이게 좀 적당한 차가 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도 중고차에다 호로를 씌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호로가 장착이 돼 있고 이 천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쓸만하고요. 자, 특히나 이 호로 천장을 보면 천장에 이렇게 보온을 해놨거든요.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안 해놓는 차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 보온재를 안 해놓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막 상할 수 있는 물건을 뭐 싣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호로의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게 전체적인 이 보온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서 얘가 좀 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호로의 이 높이가 높지 않아요. 이 탑의 높이랑 거의 동일해요. 탑에서 높아야 한 3에서 5cm 정도밖에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이 탑이 좀 높았으면 아마 제가 호루를 제거했을 거예요. 요즘에는 1톤 차도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탑의 높이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탑 높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엔진룸을 설명드릴게요. 자, 엔진룸은 저도 이 차를 가져오면서 조금 깜짝 놀랐었던 게 시운전을 해보고 차량 하부를 떠봤을 때 그러니까 누유가 없었어요.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터나 스트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짐차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해요. 오일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게 틈새로 삐져나와 가지고 오일 누유가 되는 건데 이 차는 오일 누유가 없어요. 이게 닦아놓지 않았어요, 여러분. 그냥 오일 누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신있게 좀 권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, 제가 1톤 트럭하고 스타렉스 시리즈를 팔 때 고객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급 연식이나 키로수의 승용차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2배 정도는 조금 더 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런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누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세 누유는 조금씩은 있는 차들이 더 많아요. 얘는 미세 누유도 거의 없어요. 요거는 저도 좀 놀랐어요. 그래서 이 로크암 카바라든지 헤드 가스켓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가 또 터보차기 때문에 터보 쪽에서의 누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터보 쪽에서의 누유도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 인젝터 쪽에 동와샤가 좀 헐거워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져서 그쪽으로 이제 압축 압력이 새면서 연료와 엔진 오일이 조금씩 올라와서 압축이 좀 누설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오일이 조금 묻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터빈 쪽에 이 오일이 공급되는 라인하고 리턴되는 라인 쪽에서도 오일 누유가 없어요. 참 신기하죠. 그리고 이 봉고3 2010년식이 봉고3에 들어가는 이 CRDI는 미국의 델파이 시스템이 들어가요. 델파이 시스템이 장점이 부드럽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얘네가 수분에 조금 약해요. 델파이 시스템들이 조금 예민한 연료 분사 시스템이에요. 차를 뭐 당연히 디젤 차를 구입을 하시면 연료 필터는 당연히 교환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델파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수동 5단 미션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동차도 6단 미션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5단 미션이에요. 그러니까 5단 미션의 장점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6단 미션들보다는 연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갔을 때 6단 수동 미션보다는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5단 미션의 장점입니다. 왜냐하면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는 있겠지만 5단 미션과 6단 미션 같은 경우는 이 1단과 2단의 미션 기어의 지름, 이 기어비가 5단 미션에 조금 더 커요, 지름이. 그러다 보니까 6단 미션보다는 다소 연비가 떨어져도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6단 미션보다는 엔진에 큰 무리 없이, 미션에 큰 무리 없이, 디스크 클러치에 큰 무리 없이
조금 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드라이버 샤프트 쪽에 누유, 앞쪽 뒤쪽 뒤에 디퍼런셜 케이스 쪽에 누유라든지 수동 미션 쪽에 누유나 이런 것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굉장히 깨끗해요. 이 웨캐치 있죠? 웨캐치를 교환했어요. 이게 어제 교환했거든요. 그리고 리모컨 키는 아니에요, 여러분. 키로 돌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면 이 뒤쪽에 호루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 전차주분이 룸밀러로 이게 후방 카메라를 룸밀러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뒤에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. 실내가 깨끗해요. 저 처음에 가져와서 이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담배 핀 흔적도 전혀 없고, 전체적으로 뭐 세차나 광택을 냈기 때문에 깨끗한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실내가 좀 많이 깨끗했어요. 그리고 전 차주분이 오디오를, 타제 오디오를 달아 놓으셨어요. 순정 오디오는 여기 요렇게 따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사제 오디오를 장착해 놓으셨어요. 그래서 USB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에어컨 필터도 보시 걸로 에어컨 필터도 하나 해놨고요. 봉고3 사용 설명서까지 다 있어요. 요런 것까지 챙겨주신 차주님들은 굉장히 꼼꼼하다는 얘기거든요. 예, 그래서 자동차가 1톤 차 다른 차들 대비해서 조금 깨끗했었나 봐요. 저도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1톤 트럭은 특히나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. 이 가지고 올 때부터 차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런데 우연찮게도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엔진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관리가 잘 됐었어요. 충분히 시운전을 해보실 수 있고, 차량 하부도 떠서 2010년식 봉고3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뭐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드릴 수 있고, 그 부분의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저는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소비자가 어떠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. 이 차를 구입을 하시면 제가 광고를 올렸던 차들과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은 무조건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릴게요. 이 차의 소개는 다 끝났고, 2010년식 봉고3 82,000km짜리 수동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